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1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연말 정산 특집 헬로티비 뉴스 서울 다시 보는 2021년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손성의 심다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시간 진짜 빠른데 자, 오늘 준비한 소식 헬로티비 뉴스 서울 다시 보는 2021년 첫 번째 키워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필수 대 혐오입니다. 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두고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행정의 입장과 또 이를 혐오 시설로 인식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은평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요. 은평광역자원수산센터는 실시 설계까지 마친 상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 상황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수산센터 배치와 투쟁위원회는 센터 착공을 앞두고 그 센터 건립 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행정 소식을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은백두는 자원수산센터가 들어올 경우 진관동에는 소각장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2개가 된다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2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기물 시설 자리가 2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SH공사에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양천 지역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소각장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소각장 관련 민원은 사실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를 앞두고 소각장 관련 민원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또 지금 이제 양천구청장 주요 공약 사항으로도 이제 소각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 있어서 이제 주민들이 지금 임기 막바지에 다시 한번 민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주변 지역 환경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소각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주민들은 소각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천구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구청장이 현대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참 보신 것처럼 주민과 지금 행정관의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더욱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앞으로도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아동학대는 이제 그만. 자, 뭐 키워드를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 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 관련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예. 이제 지난해에 입양 아동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사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면서 이제 주민들 정말 분통을 샀던 소식인데요. 이제 최근에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정인이의 양모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35년으로 감형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숨진 아동이 한 달에 평균 3명 정도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아동 학대와 재학대의 발생 건수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 들은 것처럼 올해 초에 이미 지금 정인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로 봐야 할까요? 예, 전문가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이와 더불어서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최근에 인터뷰했던 이제 공혜정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벌을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가 굉장히 큰 벌이구나. 자기 자식을 때려도 굉장히 큰 죄라고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엄벌이 능사는 아니고 예방이 능사지만 그 엄벌 또한 예방의 일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식을 바로 잡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이 어딘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좀 살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제도나 법 개선으로까지 좀 이어지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같은 측면에서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심층적으로 보도한 사건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보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이제 취재였는데 네.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홀로서기. 그 지역의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는 이제 아동들을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그들이 어떤 부분들을 또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취재였는데요. 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이제 일할 때 사람들한테 치이고 지금은 또 혼자고 이제 혼자 견뎌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애들도 일을 시작 못하는 계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혼자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들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 생각도 했었던 거.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251명 중 절반 이상이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아동법상 보호 종료 5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 지원 체계는 미미합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지난 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다행히도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요. 실제로 은평에선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네. 또 은평구는 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보호 종료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서울 다시 보는 2021년 이번에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역시 띄워볼까요? 아쉬운 안녕입니다. 자, 은평구 불광문고 폐업 관련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8월에 관련 네.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네. 그 은평구의 대표 동네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광문고가 2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서점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평구청 주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역 서점을 지켜달라는 주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주민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동의했습니다. 그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서점 측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불광문고는 계속된 적자로 서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이래 25년 만입니다. 장수련 점장은 온라인과 대형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 책 10,000원짜리 책 한 권 팔면 많이 남으면 1,700원 남고요. 안 남으면 250원 남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책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률로는 유지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점 운영의 악재가 됐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움을 드러낸 인상적인 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우리 동네라는 글자가 띄어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아무래도 기사에 우리 동네 사람들, 지역의 명물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선보이는 민원 25는요. 주민들의 제보와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올해 어떤 뉴스들이 있었죠? 네, 민원25에서 정말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이 시민 참여 정책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네. 특히 양천에서는 마을 공동체 센터의 위탁 운영 종료를 막아달라 이런 민원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 취재해서 보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봄에 또 일반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여 사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네.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보면 임대 주민들이 아무리 아파트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것도 네. 관련 내용 보도하고 또 주민들의 많은 이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주민들의 그야말로 일상을 심층 취재한 소식들이었는데,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기사를 전해드릴 때마다 스튜디오에는 저희도 웃음이 났던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인데요. 이 코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응원하는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코너였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 관련된 이야기는 좀 늘 이제 활기차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깨비시장은 뭐 도깨비, 먹깨비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뭐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방망이로 떡볶이 나오라 그러면 떡볶이가 나오고, 떡다리기 나오라 그러면 딸기가 나오고, 쌀 나오라 그러면 쌀이 나오고, 뭐든지 다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깨비시장입니다. 무엇이든 다 있다는 목동 깨비시장.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합니다. 야, 진짜 저 깨비시장의 방망이가 지금 되게 필요해요. 배고프잖아요, 저희. 네, 배는 좀 고프지만 마음만은 든든해지는 또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의 코너, 우리 동네 히어로인데요. 매번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마음 따뜻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였습니다. 이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잖아요. 동네 영웅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네. 사실 이분들을 만나고 나면 저희 취재 기자들도 그 이분들에게 받은 선한 기운이 한참 동안 좀 이어지는 걸 좀 느끼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하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편의점 주인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윤 씨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딸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속눈샘 치고 전화 한번 해보시자고 여러 번 설득했더니 할머니가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따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씨는 할머니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은 할머니의 은행 계좌와 카드를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네, 자칫하면 할머니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동네 히어로들 덕분에 정말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동네 히어로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서울 다시 보는 2021년 이틀에 걸쳐서 올 한 해를 결산해봤습니다. 어렵고 안타깝고 또 아쉬운 소식이 유난히 많았던 올해였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우리 지역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울 다시 보는 2021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